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논밭작물에 대해서 종합위험이죠. 종합위험 방식. 논밭작물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논밭작물을 하면 맨 먼저 이렇게 경작면적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실제 경작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편하게 1000제곱미터, 우리는 이제 제곱미터로 얘기하니까 1000제곱미터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 전체 요 면적을 우리는 실제 경작면적이라고 그럽니다. 실제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렇게 실제 경작면적. 그런데 논밭작물인데 벼로 할까요? 콩으로 할까요? 네, 좋아요. 콩으로 하겠습니다. 콩. 자, 콩이면 밭작물 되겠네요. 네. 자, 콩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콩을 심다 보니까 이분은 콩보다는 무엇을 좋아하느냐? 여기에 50제곱미터를 다른 작물을 심었어요. 뭘 심었느냐면 마늘을 심었습니다. 마늘. 자, 그래서 이 마늘 심은 50제곱미터를 마늘 타작물 재배 면적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작물이다가 타작물이죠. 타작물 면적, 타작물 재배 면적. 그럼 다른 작물일 때는 여기 콩이 보험에 들었다면 보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마늘이니까 안 하죠. 콩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은 것이지, 보험에 가입한 것이지, 마늘에 대해서 가입한 게 아니니까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면적을 미보상이다. 미보상 및 타작물 면적. 즉,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콩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다른 작물, 마늘 심었다면 타작물 면적이니까 보상하지 않겠다. 보상하지 않는다. 미보상이죠. 미보상 면적, 타작물 면적. 그래서 미보상 및 타작물 면적. 얼마느냐면 50제곱미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는 콩이 탐스럽게 잘 익어가지고 먼저 수확에다 먹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수확을 했어요. 150제곱미터는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을 했다. 이미 했다. 그러면 기수확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수확 면적이라고 그럽니다. 기수확 면적 150제곱미터. 그런데 여기에 있는 50 할까요? 네, 20만 하겠습니다. 20제곱미터는 뭐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해에는 종합위험에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럼 자연재해가 왔다고 그런다면 20제곱미터만 했다고 그러니까 조수해가 왔다고 그러겠습니다. 조수해. 요즘 멧돼지가 말썽이 많죠. 멧돼지가 와가지고 콩을 다 뜯어 먹었습니다. 멧돼지.
멧돼지가 와서 이 콩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 뜯어 먹고 뿌리만 남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확을 할 수 없다. 수확 불능 면적. 이렇게 해서 20제곱미터.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을 할 수 없는 면적을 수확 불능 면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멧돼지가 와서 뿌리만 남기고 20제곱미터를 다 먹었어요, 콩을. 그러면 지금 수확량을, 여기를 수확을 조사하려고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만 수확량을 조사하면 될 겁니다. 그럼 수확이 실제 얼마 나왔는지 알고 그 수확량을 계산해서 바로 우리가 수확량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빗금친 부분을 우리가 면적을 구하려면 여기 있는 면적들을 다 빼면 되겠네요. 전체 면적 1000제곱미터에서. 그래서 1000제곱미터에서 500, 150, 20을 빼면 220을 빼면 780제곱미터가 되는데 이 780제곱미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조사할 대상이 되는 면적이다.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그럽니다. 조사 대상 면적이 780제곱미터이면 여기에 이제 표본 구간을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m, 1m 이렇게 해서 콩을 베어보면 되겠죠. 여기도 여기만 하니까 또 표본조사니까 이렇게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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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이렇게 해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표본을 설정해서 얼마의 수확이 날 수 있는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빗금친 부분의 조사 대상 면적에서의 수확량을 구하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마늘을 안 심었다면 콩이면 얼마의 수확이 있을 것인가, 이미 수확에다 먹은 콩은 얼마의 수확이 됐을 것인가 이렇게 계산해서 수확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면적에 대해서 면적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보면 콩 같은 경우를 수확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콩이 푸릇푸릇할 수 있겠죠. 조금. 물기가 많다. 뭐라고 그래요? 물을 포함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그래서 물을 포함하고 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함수율 그럽니다. 함수율. 수확했었을 때 얘기예요. 함수율. 그러면 잘 말려가지고 내년에 씨앗으로 뿌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년 수확하기 전까지 먹어야 되니까 보관을 잘 해야 되는 함수율이 있습니다. 함수율 중에서도 그것을 우리는 보관하기에 좋은 함수율을 기준 함수율이라고 그럽니다. 기준 함수율. 기준 함수율.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준 함수율이 콩이 14%인데 보관하기에 적당한 함수율이 14%랍니다. 근데 수확했을 때 함수율이 25%예요. 수확했을 때 함수율이 25%다. 그럼 기준 함수율로 보관하기 좋을 때까지 수분이 증발돼야겠죠. 수분이 증발되고 나면 수확량의 무게는 줄어들겠죠. 이런 것을 100kg이 있었다면 함수율이 25%짜리가 100kg이 있었다면 여기서 수분이 자꾸 증발하겠죠. 14kg까지, 14%까지. 그 무게는 줄어든다. 그랬었을 때
이 무게는 얼마일까요? 이런 걸 이제 또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기준 함수율에 맞춘 이 100kg, 25%짜리 100kg의 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종실이라고 부릅니다. 종실. 그 종실을 14%의 콩으로 계산을 해 놓으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효 중량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함수율 25%의 콩 100kg을 우리는 종실이라 부릅니다. 수학을 했었을 때 함수율이 높은 콩을 종실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0kg을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율이 기준 함수율, 보관하기에 좋은 함수율 14%에 맞았을 때 그 콩의 무게, 이 100kg짜리가 줄어가지고 콩 무게가 얼마가 돼 있겠죠. 계산을 하면 얼마 돼 있을 겁니다. 그 무게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유효중량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유효중량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콩일 때는 종실이라 부르고 별을 바로 수확했을 때는 조곡이라 부릅니다. 콩일 때 기준 함수율이 14%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벼에 대해서 기준 함수율이 따로 있겠죠? 네. 하는 김에 해볼까요? 매벼는 15%. 이것은 매벼. 우리가 먹는 쌀일 때 기준 함수율이 15%입니다. 다음에 찰벼. 찰벼는 13%입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콩하고 들어와서 콩을 예로 들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0kg의 종실을 14%의 콩으로 고치는 것을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유효중량. 유효중량 100kg짜리를 구한다면 100kg에다가 곱하기 1-25% 함수율을 다 빼고 이번엔 나눠준다. 14% 1-14%의 순수한 콩만으로 한다면 유효중량이 된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여기까지는 0.75 여기는 0.86이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0에다 0.75를 곱하고 0.86을 나누면 87.20kg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반올림 할 수 있는데 그냥 잘라냈습니다. 87.20kg. 이렇게. 이것을 유효중량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러면 과수는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과수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는 과수 품목에서는 면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첫째, 과수에 대해서는 과수 품목은 실제 결과 주수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서 주수라는 말은 나무수 이 말입니다. 몇 주 그러죠, 나무를 셀 때.
결과라는 말은 열매를 맺는 이 말입니다. 실제로 열매를 맺는 나무 주스, 이런 말을 씁니다. 실제 결과 주스. 다음 두 번째, 미보상 주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보상, 보상하지 않는 나무수, 미보상 주스. 다음 세 번째가 수확을 했다 그러면 기수확 주스. 자, 여기 종합위험에서 과수품 먹은 포도, 복숭아, 자두가 대표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숭아 할까요? 복숭아에 알레르기 있는 분도 있으시죠? 네. 그래도 대중적으로 좋아하니까 복숭아로 예로 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확을 불능한 나무 주스, 즉 말라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나무니까 말라 죽은 나무 주스, 나무수, 고사 주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 죽다가 고사입니다. 고사 주스. 실제 결과 주스가 복숭아가 200주가 있는데 미보상입니다. 병충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보통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자, 미보상 주스가 2주 있고, 복숭아 중에서 너무 맛있는 복숭아가 있어서 미리 좀 따 먹었습니다. 3주. 다음에 이번에는 복숭아 나무 중에서 한 주가 말라 죽었습니다. 한 주. 그러면 조사할 대상이 되는 나무 수는 몇 주일까요? 이런 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사 대상 주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 빼면 되겠죠. 보상하지 않는 게 2주, 이미 수확한 게 3주, 말라 죽은 나무가 한 주 있다면 고사주스인데 빼면 194주가 조사 대상 주스가 됩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잡으시면 바로 이 말이 바로 여기에 쓰이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그 풀이로 해서 답이 다 붙어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거기에 보면 평년 수확량은 500kg이고 수확량은 200kg인데 미보상 감수량은 50kg이다. 우리가 배웠던 문제들이 쭉 나오는군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거기에 보면 평년 수확량이 500kg, 수확량이 200kg 빼고 나면 감수량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미보상 감수량이 50kg을 빼면 250kg인데 250kg을 인정 감수량, 보상하기로 인정한 감수량, 보상하기로 인정된 감수량. 그래서 인정 감수량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50kg. 연습 문제 1번 됐습니다. 연습 문제 2번 보겠습니다. 평년 수확량 300kg, 수확량 100kg. 그리고 여기서는 미보상 감수량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미보상 비율로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300kg에서 100kg을 빼면 감수량은 200kg. 여기에서 미보상 비율이 10%니까 200의 10%는 20kg. 그래서
20kg 계산하는 것을 해야겠죠. 여기다 곱하기 10% 이꼴 20kg 해서 여기 20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면 내가 20kg이 있었던 것이 이쪽으로 와서 20kg 빼니까 180kg. 보상하기로 인정한 감수량. 인정 감수량은 180kg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문제 3번도 여러분들 이미 답도 다 나와 있죠. 자, 거기에 보면, 네. 400kg에서 150kg 수확량을 빼니까 250kg인데 여기에서 또 다시 몇 퍼센트? 20%를 미보상을 하니까 50kg. 그 50kg을 마저 빼니까 200kg이 바로 보상하기로 인정한 인정감수량이 됐습니다. 연습 문제 4번. 제가 이건 답을 하나 안 다뤄놨는데 안 다뤄놓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쭉 풀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들을 하나 답을 안 다뤄놔 봤습니다. 700kg, 수확량 300kg 빼고 나니까 감수량은 400kg. 거기에 미보상 감수량이 50이니까 빼고 나면 인정 감수량은 350kg.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연습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인정 감수량을 하고 나면 뭘 하는 거죠?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서 피해율 구하라고 그러겠죠? 피해율. 예. 자,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피해율과 지급보험금 구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